자, 이제 청동기가 도래하면서 청동기는 굉장히 신석기랑 다르게 중요한 점이 있죠. 뭡니까?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평등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청동기는 어디랑 맞물려져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의 탄생기와도 맞물려져 있다. 고조선은 BC,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는 뜻이에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야? 청동기 시대와 맞물려져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때 사용했던 도구 먼저 한번 볼까요? 청동기 때는 청동기를 사용했죠. 네, 청동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로는요, 우리가 청동기 색깔과 가장 흡사한 요 색깔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에 뛰어난 조예가 깊은 선생님이 그리는 누가 웃었냐? 야누스 아니고요. 비파 형동검입니다. 작게 웃어라. 비파 형동검. 자, 비파 형동검 쓰면서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해줄게. 청동기는요, 얘들아, 단단스 한 게 아니야. 귀하고 재질이 좀 물러요. 일단 중요한 거, 귀하다는 거야. 재질이 무르면은 쉽게 우리가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구부러질 수 있는 거야. 구리가 얘들아, 구리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재질 자체가 무르면 무기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다지 크게는 못했어. 게다가 귀하기까지. 그럼 이런 비파 형동검은 누가 사용하는 걸까? 잘 사는 사람? 제사장. 그렇지. 군장들.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또 무기로서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뭘로 쓰면 될까? 장신구로 쓰면은 매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거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이 거친 무늬 거울을 그냥 청동 거울로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동 거울 하니까 바로 따라와주는 거 청동 방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청동 방울은요 쓸모가 없어요. 거울은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하루에 2850번 정도 거울을 보긴 하는데 우리 친구들 방울 있잖아. 저는 살면서 방울이라는 거를 지니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단 한 번도. 난 우리 강아지 산책시켜줄 때도 강아지가 물론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방울을 절대 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이 방울 너무나도 쓰잘데기 없는 거 왜 필요합니까? 액세서리였다는 거죠. 장신구 뭐 할 때 제사 지낼 때 하는 장신구였다. 근데 제사를 아무나 지낼 수 있었을까? 아니죠. 제사를 아무나 지내면은 조금 너네들이 조상님이나 어떤 하늘의 신 같은 입장이면은 개나 소나 나한테 제사를 지내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니?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곧 힘이 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장 혹은 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 권력을 가진 사람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겠구나. 이런 장신구 또한 아무나 쓸 수 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청동방울을 준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파 형동검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기가 존재해지는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귀하고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이나 장신구로 사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농기구. 자,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로는 바퀴날 도끼까지만 썼는데 이 농기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아서 만들었거든요. 농기구 갈아서 만들었거든요. 신석기 때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써보도록 할게. 별거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어떻게 생긴지 모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친구 없을 거야. 반달 돌칼은 또 그림의 조예가 깊은 선생님이 딱 그려주자면
매우 똑같지. 그치, 진짜 잘 그렸지. 매우 똑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신석기랑 진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이고 반달이고 갈아서 만든 거니까요. 아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 첫 번째는 이 반달 돌칼로 뭐 했다는 걸까? 반달 돌칼 뭐 할까? 뭐? 잘라요. 무엇을? 벼농사. 라는 키워드랑 맞물려져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사를 시작했다고 그랬지. 신석기 시대 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바로 벼농사 지었을까? 바로 맛있는 쌀밥 먹었을까?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신석기 시대 때는 벼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뭐 먹었어요? 조나, 수수 등을 먹었습니다. 노맛. 노맛. 그런 것들을 이제 갈아가지고 밀어가지고 부쳐먹고 구워먹고 쪄먹고 물에 넣어가지고 죽 만들어 먹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무슨 농사를 짓는다? 벼농사를 짓는다.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유물로 바로 반달 돌칼이 있다. 아니 이걸로 근데 어떻게 써요? 낫도 아니고 우리 벼 이렇게 베일 때 낫 쓰잖아. 근데 이거는 그 손잡이 없는 낫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가운데 이 구멍이 왜 구멍이 뚫어져 있냐면 여기에다가 집 있지? 집 아니면은 나무 줄기, 뿌리 등을 비벼. 뒤지게 비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넣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끼우는 거지. 이렇게 몇 번 말면 끼울 수 있겠지? 졸리지만 졸리지 않는다. 졸리지만 졸리지 않는다. 최면 걸어. 졸리지만 졸리지 않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끼운 다음에 손에다가, 손잡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처럼 사용을 했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아, 이렇게 지혜로우셨다니까, 우리들에게 조상님들께서는. 자, 그래서 반달돌칼 무엇이다? 벼농사의 산물이다. 아,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벼농사 지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청동기라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나올까? 망포 고등학교 이번 1학기 1착 중간고사 한국사 평균 점수 40대. 이걸 쳐 틀려가지고 오셨어요. 너 왜 그랬니? 이러니까 벼농사면은 신석기 때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한번 데이니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거의 형태를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주거는 가옥화된 움집, 가옥식 움집에서 살았다. 움집이 아까는 세모였잖아. 이번에는 약간 요렇게 네모의 형태가 되거든. 네모의 형태가 돼서 불을 요 짝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직육면체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언제랑 달라요? 신석기 때 움집이랑 달라요. 신석기 때 움집 세모스.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고, 청동기 시대. 자, 고조선이 시작됐다라는 거,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이 존재했고,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곧 무엇도 한다? 정치를 했던 재정일치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철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 매우 중요한 거 안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사회. 이 사회에 뭐가 등장한다고? 계급이 등장했다고 그거에 대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유물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거. 딱 청동기 하면 떠오르는 거. 요렇게 생겼다는 힌트까지 드릴게요. 이거 무엇입니까? 매우 잘 그렸죠? 네? 그렇죠.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친구 있을까봐 심장 벌렁거렸어요.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과 비파 형동검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고인돌과 비파 형동검이 고조선의 영토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인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낮은 사람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이런 고인돌 같은 무덤 양식을 띄었을까? 당연하게도 아무나 개나 소나 막 죽었는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피곤하겠죠? 그죠? 왕같이 군장이라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형태를 띠는 고인돌을
축조를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동기 때 사용하는 토기는 조금 다릅니다. 민무늬 토기를 신석기 때 좀 더 일찍 썼기 때문에 이름 민무늬 토기였고 이때는 민무늬 토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무늬 토기 학교 시험지는 여러분은 컬러인가요? 흑백인가요? 컬러예요? 흑백이에요? 얘기해주세요. 학교 시험지는 컬러입니까? 흑백입니까? 네, 흑백입니다. 흑백이면요. 빗살무늬 토기를 제외하고 민무늬 토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는 대대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토기가 나올까? 바로 이 토기인데요.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 매우 귀엽게 생겼어요. 맞아요. 요거입니다. 요거. 미송리식 토기 약간 요렇게 항아리스 같이 귀엽게 생겼는데, 어머. 쉽지 않네. 나중엔 CNC 미술학원을 꼭 다녀보고 싶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래서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가 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사실 고인돌을 제외하고도 뭐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무덤 축조 양식인데 시험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동기 여기서 끝내고 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철기는요. 아이고, 수동으로 이렇게. 자, 철기는요. 자, 형 있는 사람. 형. 저는 형이 있습니다. 없네. 오빠 있다. 아. 내가 형이다. 오케이. 뭐라도 잡아 걸렸어. 자, 그러면은, 전화 선생님 물어볼게. 동생이 세, 형이 세? 형이 세. 형이 더 센 거야. 당연한 거야. 키도 크고 말이야. 힘도 딱 단단, 그렇지. 형이 더 세다. 세형 동검을 사용합니다. 자,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때고요. 어이없냐? 견뎌.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떻게 할 거야. 자, 철기 때는요. 세형 동검을 사용을 했었다. 철기. 자, 이 철기에서는 한 요 정도 잘라놓고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조선 얘기를 조금 해볼게.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언제 때? 주황색 여기 있다. 주황색이 아니라 핑크색이었군요. 자, 고조선은 BC 2333년 건국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아주셨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왜 한반도에 털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썩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우리 이웃 나라들이 조금 이상하죠.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위로 아래로 다 이상해가지고 소름 끼치는데 자, 어쨌든 우리 단군 할아버지 잘 털을 잡아주셔서 매우 감사. 자, 이런 나라가 사실 잘 흔치가 않아요. 탑이랑 바텀이 같이 터지는 나라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정글은 게임을 던지고 미드만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단군한검. 단군이라는 뜻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는 뜻. 왕검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 알고 있었어요? 네? 교과서에 나와요. 너무 좋은 교과서예요. 혹시 비상? 오케이, 비상교과서 매우 좋습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 앞 글자만 뜨면은 뭐예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이죠. 재정이 하나였다. 재정일치 사회였다. 오케이? 굿. 그리고 하나 더 계급이 등장했다는 걸 이미 단군왕군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죠. 고조선에 팔조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왜 존재했냐? 당연한 거예요. 고조선이라는 국가잖아요. 국가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나라가 개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이 팔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 어떻게 할까요? 죽인다. 이에는 이, 누에는 는 복수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복수할 것이야. 나를 죽이면 너도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생명을 중시한다. 생명이 귀중하지 않았으면 사람을 죽인 자, 뭐 돈을 낸다. 이 정도였겠죠. 생명은 중요합니다. 생명을 중시한다. 근데 이 생명을 중시한다는 게 사람의 한 명 한 명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뜻일까 아닐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생명을 중시한다. 사람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슨 노동력을 중시한다. 자, 도둑질한 자. 도둑질한 자. 50만 전. 50만 전 내지 마. 노예.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된다. 노예 뭡니까? 우리나라는 평등 사회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평등 사회입니다. 혹시 집에 노예를 두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있으면 고소하려고 그랬어요. 자, 없어요. 평등 사회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죠. 즉슨 계급이 존재했다. 계급 혹은 신분제가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 50만 전. 50만 전을 낸다. 50만 전이요? 50만 전이 지금 얼마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죠. 하지만 50만 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야? 화폐가 존재했다. 사유재산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굿. 자, 8조법 끝. 8조법 끝. 고조선의 사회 유지를 위해서 존재했었구나. 이 8조법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비교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얘기하자면은 많이 비교되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건데, 보라색으로 해볼게. 바로 1책 12법.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1책 12법은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 건국되는 부여라는 나라의 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1책 12법도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복수주의적이고. 하지만 8조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여의 1책 12법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나름대로 힘이 강했고 중국 연나라랑 힘을 겨눌 정도로 우리나라가 매우 힘이 강했었는데요. 이 나라는 준왕, 고조선은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도망쳐, 춘추 전국시대 도망쳐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친 거야. 일어나야 돼. 도망치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어떻게 생겼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상투를 틀었죠. 상투. 뒤에 있는 친구 깨우면 선생님이 500원 줄게. 이따가 졸대를 노리고 깨우는 장면을 내가 목격하면 500원 줄게. 이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 양반이.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상투를 틀었다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리 고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사람, 바로, 어디다 써줄까? 여기다 써줄까?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쳐가지고 내려와서 준왕의 보호를 받고 준왕의 아래에서 군대를 키우고 힘을 키우다가 준왕! 나를 받아주다니 이 바보 같은 놈! 위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는 위만이 되겠습니다. 위만이다! 아시겠죠? 위만. 이때부터는 우리가 위만 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 때는요, 다양한 철기를 수용해요. 어디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전쟁이 뒤지게 일어났던 나라가 이제 드디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고 체제가 잡혀가던 중이었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철제 무기를 수용하면서 무엇을 한다? 철기들을 수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두 가지의 변동이 있습니다. 철기로 우리가 뭐 했겠어요? 철제 농기구를 만들었겠죠.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니까요. 철제 농기구. 야, 돌 농기구랑 철제 농기구랑 뭐가 더 좋겠니? 당연히 철제 농기구가 더 좋은 거야. 말해 뭐해. 당연한 거잖아. 농기구, 장비가 좋으니까 생산량이 더 급증해. 생산량이 증가. 무엇 생산량? 잉여 생산물이 증가한다. 잉여라는 거. 자, 잉여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기분 좋을 일은 없죠. 잉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남는 거. 대부분은 이제 쓰레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맞아요. 잉여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남아서 쓸모가 없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잉여, 그만큼 이제 먹을 게 차고 넘쳐. 그만큼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서 잉여 생산물들이 늘어났다.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말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수도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까지 예시로 들어가면서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아이도 많이 낳게 되는 거야. 사람이 많아졌네. 그러면은 이제 철제로 뭘 또 만들어 볼까? 무기를 만드는 거야.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병사가 많아진 것이지. 이제 이걸로 뭐합니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 사람도 많고 딴딴싼 무기도 많으니까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철기 수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남쪽에서는요, 다양하게 철이 많았어. 우리나라 어디에 많았었다고? 남쪽에 철이 많았었어. 이거 외랑도 수출을 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이자면 우리가 한반도 위쪽에 흉노라는 북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쉬운 걸 얘기하는데 좋을 수가 있지? 잠깐만. 자, 네, 한반도를 대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자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쪽에서 뭐가 많았었다? 철이 많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랑도 수출을 하고 일본도 중국이랑 뭐 하고 싶어요? 교역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해준 거야? 중개무역을 했었다. 철기를 수용하고 미만조선 때는 뭐 했었다? 우리가 중개무역을 했었다. 그리고 우리 위쪽에는 흉노라고 하는 북방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흉노. 여기 중국의 역사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중국은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예요. 주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뒤지게 많이 하는 때입니다. 이 주나라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나라가 깨지고 작은 나라가 생기고 작은 나라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한 나라에서 나라가 11개국으로 쪼개져요. 그럼 이 나라들끼리 뭐 할까? 사이좋게 우리 손잡고 잘 지내볼까? 연합국이 될까요? 미국이 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전쟁을 합니다. 활발하게 전쟁을 하다가 이 혼란했던 시기를 잠재운 이 전쟁을 끝내러 왔던 그분이 바로 진시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의 시초, 시발전, 시발, 뭐예요?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시발? 그래서 시황제입니다. 어느 나라의? 바로 진시발 황제인 것이죠. 아시겠죠? 진시 황제가 진나라로 혼란했던 시기를 통일하고 시발. 그리고 나서 이 강력한 법치주의로 나라들을 통일하고 운영하고 하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진시황이 죽고 나서는 만리장성 축조. 그리고 얘 무덤, 알아? 병마용?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그거 사람들이 짓느라고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에 반발하면서 진시황제 사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형성됐던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 삼국지 전에가 바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듯한 초한지입니다. 초한지. 초나라랑 한나라랑 전쟁을 뒤지게 했는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게 바로 한나라인 것이죠. 항우와 유방. 누가 이겼다고? 유방의 한나라. 어떻게 사람 이름이 유방일까? 많은 친구들이 의아함을 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장기 알아요? 장기? 장기말.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이 있어? 자, 민준이가 대답해 볼게요. 장기말은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참고로 장기말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못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장기, 말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텐데 무슨 색깔로 있죠? 안에 글씨가 말 맞자도 막 이렇게 있고.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나라 한나라와의 전쟁을 장기로 표현을 해가지고 놀이를 했던 게 바로 장기. 그렇게 초한지 얘기를 하다가 한나라가 승리했다라는 거. 이 유방이잖아요. 우리 왕님을 유방님 부르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한나라의 나라를 짓는 유방을 한고조라고 부릅니다. 한고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유방이 아니에요. 한무제예요. 영상 녹화 중이라서 욕을 하진 않겠지만 더할 나위 없는 의붓시키입니다. 왜냐면요. 왜 이 친구가 의붓시키냐면 바로 우리들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왜요? 왜 멸망시키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중기무역으로 우리가 돈을 쏠쏠하게 벌어먹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시황제, 대규모의 토목공사, 만리장성 축조. 아이고 저기 위성에서도 인공위성에서도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뚜렷한 엄청나게 큰 만리장성. 왜 지은 걸까요? 심심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죠. 바로 여기 북쪽에 있는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흉노가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자, 한나라 때는 이 만리장성 축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만리장성 완성됐다! 박수! 왜 박수를 치죠? 남의 나라가 문화재 만들었는데 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만리장성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한나라 때는 흉노들이 이 만리장성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재밌었겠지? 한무제 머리 아픈 거야. 골치가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흉노가 만약에 약했으면 어땠을까? 차마 죽여버렸지. 근데 흉노가 또 심지어 세. 죽이지도 못해. 골칫덩어리란 말이야. 근데 이 흉노가 고조선이랑 같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치러 들어오면 어떨까? 무섭겠지.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멸망시켜버리자 해가지고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우리 위만조선,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 있는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